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남성들이 밤마다 화장실을 오가며 수면이 무너지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불편함을 나이 탓이겠지라며 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노화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정은 30년 동안 수만 명의 남성 전립선을 직접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는 약을 먹기 전에, 수술을 고민하기 전의 생활 습관만 제대로 바꿔도 충분히 막고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습관은 비싼 약도, 특별한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천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10년 뒤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세 번째 습관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나이에 무슨하며 가장 먼저 포기하는 부분인데 의학적으로는 오히려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광고도 유행도 아닙니다. 30년 진료실에서 검증된 실제 결과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것부터 하나만이라도 오늘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생활 습관은 특별한 약도 필요 없고 비싼 건강식품을 사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지 않아도 되고 복잡한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 습관을 조금만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실제로 이 습관들을 실천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는 몇 달만 지나도 분명한 차이, 몇 년이 지나면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격차가 생깁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습관은 아마 많은 분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겁니다. 진료실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이 나이에 그런 게 아직 필요합니까?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기해야 한다고 믿는 바로 그 습관이 오히려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핵심 축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립선이 어떤 기관인지 아주 짧고 명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전립선은 호두 크기 정도의 작은 기관입니다.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고 소변이 나오는 길인 요도를 도넛처럼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전립선이 조금만 커지거나 딱딱해져도 소변길이 직접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대부분 전립선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50대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이름에 비대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암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암은 아니지만 삶의 질은 암보다 더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 자료를 보면 이미 5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 관련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대에 이르면 무려 80% 이상의 남성들이 이 문제로 일상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흔한 문제냐면 전립선 문제 없는 고령 남성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럼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약해지고, 소변을 보고 나와도 속이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남고,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아 한참을 기다려야 하고, 무엇보다 가장 괴로운 증상이 밤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야 하는 야간뇨입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귀찮은 문제가 아닙니다. 밤에 한 번 깨는 것도 힘든데 2번, 3번, 4번까지 깨게 되면 수면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낮 동안 피곤함이 누적되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어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어쩔 수 없는 노화 아니겠어?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생각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최근 의학 연구들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와 염증은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의 축적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생활 습관을 바꾸면 예방은 물론이고 이미 시작된 증상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습관은 이론이
아니라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된 실제 변화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전립선을 지키는 5가지 생활 습관 하나씩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습관 식후 15분 걷기. 많은 분들이 전립선 건강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운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부터 느낍니다. 헬스장 등록, 등산, 러닝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립선은 강도 높은 운동을 요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히 혈액이 잘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생활 리듬이 핵심입니다. 그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바로 식후 15분 걷기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고령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가벼운 걷기를 생활화한 그룹은 전립선 비대 증상 발생 위험이 무려 35% 낮았습니다. 약을 먹지 않았고 특별한 치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걷는 습관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짧은 걷기가 전립선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까요? 첫째, 골반 혈류 개선 효과입니다. 전립선은 골반 깊숙이 위치해 있어 오래 앉아 있거나 움직임이 적으면 혈액이 정체되기 쉽습니다. 혈류가 막히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고 노폐물은 쌓입니다. 걷기는 이 막힌 순환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자극입니다. 둘째, 혈당과 인슐린 조절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전립선 비대와 염증은 당뇨,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식사 직후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전립선 조직에도 염증 신호가 전달됩니다. 식후 걷기는 이 혈당 스파이크를 완만하게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전신 염증 수치 감소입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에서는 CRP와 같은 염증 표지자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전립선 비대는 단순히 커지는 문제가 아니라 만성 염증 질환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점심 식사 후 사무실 주변을 한 바퀴. 저녁 식사 후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한 바퀴.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15분 시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비 오는 날엔 아파트 복도, 지하 주차장, 대형마트 안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가끔이 아니라 매일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바빠서 못 걸었다는 날이 반복되는 순간이 습관은 의미를 잃습니다. 전립선은 단기간 자극보다 생활 패턴에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질문 하나. 걸으면서 커피 마셔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다만 오후 늦은 시간에 카페인은 피하시고 오전이나 점심 이후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15분 걷기 습관 하나만으로 도소변 줄기가 달라졌다는, 분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식사 후 몸을 일으키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세 번째 습관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습관 규칙적인 성생활.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받는 습관입니다. 이 주제만 나오면 많은 분들이 불편해합니다. 심지어 진료실에서도 고개를 돌리거나 말을 흐리십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생활을 끊는 순간 전립선은 가장 빠르게 망가집니다. 성생활은 사치도 부끄러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전립선을 관리하는 생리적 기능 그 자체입니다. 2016년 유럽 비뇨기 과학회지에 발표된 하버드대 연구가 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남성을 무려 18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33% 낮았습니다. 이 수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닌 생활 습관 하나로 암 위험이 3분의 1이나 줄어든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첫째, 전립선은 배출이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에서는 지속적으로 분비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는 죽은 세포, 노폐물, 염증 유발 물질이 포함됩니다.
사정은 이 물질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유일하고 자연스러운 배출 경로입니다. 배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립선 내부에 분비물이 고이고 우열이 생기며 염증이 만성화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전립선 비대, 통증, 배뇨 장애로 이어집니다. 둘째, 혈류 개선 효과입니다. 성적 흥분과 사정 과정은 골반 부위 혈관을 적극적으로 확장시킵니다. 이는 전립선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정체된 혈액을 순환시키는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셋째, 전립선 주변 근육의 긴장 완화입니다. 오래 앉아있고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골반 근육은 굳어집니다. 이 근육 긴장은 배뇨, 장애를 더 악화시키는데 성생활은 이를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호르몬과 스트레스 조절 효과입니다. 성생활은 테스토스테론 균형 유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감소 심리적 안정감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만성 염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효과는 전립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파트너가 없으신 분들, 다위 행위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부끄러워할 이유도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이 역시 정상적인 건강관리 행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 만약 발기부전, 사정 문제, 성기능 저하가 있다면 절대 혼자 끌어안고 계시지 마십시오. 최근 비뇨기과 치료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약물, 생활습관 교정, 호르몬 조절 등으로 대부분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제 경험상 30년 진료 동안 용기를 내어 상담하신 분들 대부분이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생활은 젊어서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을 지키기 위해 더 필요합니다. 끊어야 할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건강 습관입니다. 다음 네 번째 습관에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매일 하고 있으면서도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습관 먹는 것으로 전립선을 지키세요.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다는 말, 전립선 건강만큼 이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분야도 드뭅니다. 전립선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염증이 심해질지, 가라앉을지 호르몬 균형이 유지될지, 무너질지 심지어 암 발생 위험까지 식탁 위에서 이미 방향이 결정됩니다. 약을 먹기 전에 시술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식습관입니다. 전립선이 가장 좋아하는 항산화 물질, 리코펜. 리코펜은 전립선 건강 이야기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성분입니다. 토마토, 수박, 구아바 등 붉은색 과일 채소의 풍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전립선 염증 억제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과 암 발생 위험 감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리코펜은 열을 가하면 체내 흡수율이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 같은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은 더 올라갑니다. 국제암학회지에 실린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익힌 토마토 요리를 섭취한 남성은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약 28% 감소했습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토마토 달걀볶음, 토마토 소스 파스타, 토마토 스튜, 토마토 찌개. 이런 음식들을 몸에 좋은 약 먹는다는 생각으로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으시면 됩니다. 전립선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미네랄, 아연. 아연은 전립선 조직에 가장 고농도로 존재하는 미네랄입니다. 테스토스테론 대사에 관여 전립선 조직, 안정성 유지 면역 기능과 염증 조절에 필수. 아연이 부족하면 전립선 염증이 쉽게 생기고 호르몬 균형도 무너지기 쉬워집니다. 아연이 풍부한 대표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박씨 굴 견과류. 특히 호박씨는 하루 한 줌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기 좋고 과하지 않으면서도 전립선에 지속적인 도움을 줍니다. 해독과 DNA 보호,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 해독 효소 활성화, 염증 억제, DNA 손상 예방, 암세포 성장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전립선처럼 나이가 들수록 염증이 반복되는 기관에는 이런 세포 보호 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 끼니마다 한 가지씩만 추가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실제로 권하는 전립선 식단 원칙.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억하실 건 4가지입니다. 채소 중심, 색깔 다양하게 단백질은 생선, 닭고기 위주 지방은 올리브 오일, 들기름 같은 좋은 지방 과일은 항산화 중심, 과하지 않게. 이렇게만 드셔도 전립선 염증 환경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음식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것들을 계속 드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붉은 고기, 가공육 염증 증가, 호르몬 불균형 유발. 튀긴 음식, 설탕 많은 음식 인슐린 저항성 증가 전립선 비대 악화. 술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야간뇨와 배뇨 장애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빈도와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무엇을 먹느냐는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나도 5년, 10년 뒤에 확실한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5번째 습관에서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립선 건강의 핵심인 수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습관 숙면 전립선을 회복시키는 밤의 치료 시간. 수면을 단순히 피곤해서 자는 시간 쉬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전립선 건강의 절반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이때 전립선 역시 낮 동안 쌓인 염증과 스트레스를 정리하고 조직을 복구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즉, 잠을 어떻게 자느냐가 전립선의 노화 속도를 결정합니다. 수면 중에 전립선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숙면을 취하면 다음과 같은 핵심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분비됩니다. 멜라토닌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작용 전립선 세포 손상 억제. 성장 호르몬 손상된 조직 회복 면역 기능 조절. 이 호르몬들이 부족해지면 전립선 주변에 만성 염증이 쌓이고 비대, 배뇨장애, 통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압력학 학술지에 실린 대규모 연구에서는 수면 장애가 있는 남성은 정상 수면을 취하는 남성에 비해 진행성,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2배 높았습니다. 2배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숙면은 테스토스테론과 직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테스토스테론의 상당 부분은 잠자는 동안 분비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 감소, 근육량 감소, 성욕 저하, 전립선 조직 회복 능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수면 질이 조금만 떨어져도 호르몬 균형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은 의학적으로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수면 부족 염증 증가 전립선 악화.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염증 스위치가 켜집니다. CRP 같은 염증 지표 상승, 자율신경 불균형,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증가. 이 모든 요소는 전립선 비대와 염증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즉, 잠을 못 자는 상태가 계속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 운동을 해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수면 원칙 핵심 정리.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수면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취침, 같은 시간에 기상, 주말도 예외 없습니다.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고 조용하게, 멜라토닌 분비 최적화. 저녁 이후 카페인 완전히 피하기,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포함. 취침 전 스마트폰 TV 사용 최소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직접 방해.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 짧아도 문제, 과해도 문제입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전립선 증상이 서서히 안정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야간뇨와 수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물 마시는 시간 조절을 실천하면 야간뇨 횟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수면이 좋아지면 염증이 줄고 전립선 상태가 안정되며 다시 야간뇨가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전립선 건강은 낮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얼마나 잘 자느냐가 전립선의 회복 속도를 결정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물은 오후 4시 이전에 충분히.
식후 15분 걷기 3. 규칙적인 성생활 유지사 토마토 호박 시십 자화과 채소 5. 규칙적이고 깊은 숙면. 이 5가지는 비싼 약도 특별한 시술도 필요 없습니다. 일상에서 선택만 바꾸면 되는 습관들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운이 아닙니다. 관리입니다. 그리고 선택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4주 실천 프로그램. 무리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한 번에 바꾸지 말고 주차별로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누적되면 한 달 뒤, 3달 뒤 전혀 다른 몸 상태를 느끼게 됩니다. 1. 첫째 주 기초 다지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주간입니다. 2주에는 완벽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몸에 익히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물 마시기 습관부터 바꾸세요. 아침부터 오후 4시 이전까지 하루 6잔에서 8잔 충분히 섭취. 식후 15분 걷기 시작. 점심 후 15분, 저녁 후 15분 천천히 편안하게. 수면 패턴 점검. 몇 시에 자는지, 밤에 몇 번 깨는지, 몇 시에 일어나는지 기록. 2주의 목표는 의식화입니다. 내 생활 패턴을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둘째 주 식단 개선. 이제 몸이 기본 습관에 익숙해질 시점입니다. 2번째 주부터는 먹는 것을 조정합니다. 익힌 토마토 요리 주 2회 이상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 소스 요리 등. 호박씨를 간식으로 활용. 과자 대신 한 줌. 저녁 식사 후 15분 걷기 유지. 첫째 주에 시작한 습관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 시기부터 소변 상태, 복부 편안함, 밤중 각성 횟수의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셋째 주 습관 강화. 이제 전립선 회복을 본격적으로 밀어주는 단계입니다. 성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마주하기. 배우자와 대화 어렵다면 비뇨기과 전문의 상담 파트너가 없어도 의학적으로 문제 없음. 십자화과 채소 매일 하나 추가.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중 하나. 취침 시간 고정.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2주부터는 야간뇨 감소, 수면 깊이, 전반적인 컨디션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4. 넷째 주 점검과 조정. 마지막 주는 평가와 정리의 시간입니다. 지난 3주간 변화 점검. 야간뇨 횟수, 소변 줄기, 수면의 질. 잘 되는 습관은 그대로 유지, 어려운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정. 건강검진 체크. 1년 이상 검진 안 받았다면 예약. 50대 이상 남성은 전립선 검사 매년 권장. 2단계가 끝나면 이 습관들은 계획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전립선 건강 관리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약을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시술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생활 습관, 그중 하나만이라도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남성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아버지, 남편, 형제, 친구분들. 남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전립선 건강은 운명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선택 20년 뒤의 삶을 바꿉니다.